그림책의 본질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림책이 정말 문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림책을 문학 교육에 활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림책을 활용해서 문학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 4가지가 오늘 강의의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책의 본질은 앞에서도 저도 이야기를 많이 했고 우리 선생님들도 이야기를 아마 많이 해서 이거는 뭐 왜 자꾸 이것을 반복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책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림책 연구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문학에 끌어맞추기 위해서 또 이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림책은 뭐라고요? 글과 그림이 함께 이야기를 전달하는, 끌어가는 책이다. 다시 말하면 글로도 텔링을 하고 그림으로도 텔링을 한다. 이야기를 전달한다. 뭐를? 스토리를 텔링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텔링, 전달한다. 글로도 전달하고 그림으로도 전달한다. 이거 왜 자꾸 강조하느냐고요. 글로도 전달하고 그림으로도 전달하기 때문에 글로 전달하지 못하던 그런 풍부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글로 된 문학서적보다 그림책, 그림이 있는 그림책은 훨씬 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다. 아주 풍부한, 아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 강의할 때 첫 번째 강의 때 제가 이야기한 것이 그림책은 글과 그림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책이다. 매체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거 잊어버리면 연구도 안 되고 지도도 안 되고 읽을 때도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떠나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이건 수없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겠지만 그림책은 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책이다. 그것이 곧 바로 뭐냐면 아이들이 만나는 세상이다. 책은 세상을 향한 창이다. 세상이 뭔데요? 사람들이 사는 세상, 사람들의 삶이 있는 세상. 뭐 하자는 겁니까?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매체, 이것이 그림책이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소위 말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매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이 그림책을 만나면서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자연스럽게 세상을 배우게 되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것이 좋은 삶인지, 어떤 것이 아름다운 삶인지, 어떤 것이 의미 있는 삶인지를 깨닫는다. 이것이 바로 문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통해서 아이들은 결국 어떤 삶이 가장 소중한 삶이고 어떤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지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질문을 드렸더니 몇 분이 대답하실 때 어떻게 대답하셨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게 하고 싶다. 다른 사람들을 좀 끌어안으면서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은 뭡니까? 나랑 다른 사람과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할 수 있을 때 내 삶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의미가 있어진다. 이런 이야기 아닐까요?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이 나 혼자만 살아간다면 내 삶이 의미 있겠느냐고요. 내가 혼자 밥 먹고 혼자 잠자고 혼자 불 켜고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또 그냥 내가 먹고 잠자고 이렇게 하면 이 삶이 의미가 있겠느냐고. 삶의 의미가 없다. 결국은 뭐냐면 내가 사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다른 사람과 영혼의 줄이 연결되어 있을 때 내 삶이 가장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문학서적이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유아들로 이야기하면 그림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림책 속에는 바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른 사람들이 사는 삶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책은 우리가 문학 교육을 하기에 아주 좋은 매체다. 문학 교육이라는 것은 다른 삶을 성찰한다. 언어로 표현된 그런 어떤 삶을 우리가 보고 이해하고 하는 거다. 근데 그림책은 아주 좋은 문학 교육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그 그림책이 문학 교육의 가장 중요한 매체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림책의 본질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된다. 글과 그림의 관계, 어떻게 글이 이야기를 전하고 어떻게 그림이 이야기를 전하는지, 그 그림이 보태어짐으로써 이야기가 얼마나 더 의미심장해지고 얼마나 이야기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되는지,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림책의 그림은요, 늘 이야기했지만 일반 회화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림책의 그 일반 회화는 우리가 순수 회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림책의 그림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일러스트레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은 뭐냐 하면은요, 의미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그림책의 그림은 순수 회화가 아니고 일러스트레이션인데, 일러스트레이션은 커뮤니케이션이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순수 회화에서 어떤 사람이 장미를 탁 그렸다. 그러면 그 장미를 가지고 저게 무슨 뜻인지 의미를 이해 안 해도 괜찮아요. 뭐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그림들이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이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보고 아름답다, 정말 장미 같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우리 동네에 그렇게 장미를 그리는 화가가 한 분 계셔요. 장미를 아주 멋들어지게 잘 그리셔요. 그렇지만 그 장미를 가지고 그 장미가 전해오는 의미를 막 깨닫기 위해서 막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감상만 해도 돼요. 그러나 일러스트레이션은 커뮤니케이션이 목적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일러스트레이션은 포스터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제일 대표적인 게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일러스트레이션 이야기를 왜 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 하면은 to make a light, 불빛을 비춘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대상에 빛을 비추어서 우리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세계, 즉 감정이나 사상을 뭐로 보이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시각화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좀 다르죠. 그래서 뭐를 더 볼 수 있다? 글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잘 사람의 감정, 사람의 사상 이런 것들을 더 잘 볼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글로 된 문학서적보다 그림책이 더 좋은 문학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일러스트레이션은 그림을 통해서 어떤 형태나 상황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 사랑, 슬픔, 절규, 기원, 희망, 기쁨, 해학, 이런 것들마저도 그림은 보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게 희한한 거죠. 좀 있으면 이제 여러분 보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글과 그림이 글로도 이야기를 전달하고 그림으로도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이게 서로 이야기 전달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가 보이지 않는 것이 어쩌면 더 잘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우리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상상하다. 영어로 뭡니까? imagine. 상상력을 imagination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미지. 머릿속에다가 뭐를 그린다? 이미지를 그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상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단 시각화된 것을 뭐 하기는 이미지널 하기는 이미지를 그리기가 훨씬 더 쉽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림책은 훌륭한 문학 서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림이 그렇게 사람의 보이지 않는 감정 이런 것들 슬픔, 기쁨, 행복, 질투 이런 것들을 그림이 잘 보여주는데 이것이 글과 합쳐지면서 관계를 이루면서 훨씬 더 또 다른 의미를 만들어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희한한 그림책이 이게 희한한 소위 말해서 뭐라고 할까요? 희한한 매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몇 번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림책의 구조를 이야기할 때 글과 그림의 관계 같은 거를 여러 번 이야기했을 겁니다.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요. 니콜라예바라는 사람은 글과 그림의 관계를 반복, 교차, 대립 뭐 이렇게 관계를 유형을 짓기도 합니다. 근데 한 그림책 속에 꼭 요것만 반복이면 반복, 교차면 교차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교차, 대립, 반복 이것이 막 섞여질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어떤 그림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교차인지 대립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어떤 글과 그림의 관계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있음으로써 이렇게 관계를 상호 역동적인 관계를 일으킴으로써 그 이야기가 얼마나 훨씬 더 긴장감이 있고 역동적이고 맛이 있고 의미 심장해지는지 몰라요. 그거를 우리가 한번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를 가지고 한번 잠깐만 생각을 해봅시다. 이 책은 여러분 아마 이미 보셨을 겁니다. 작은 물고기가 물속에서 뿅뿅뿅 지나갑니다. 근데 모자를 하나 쓰고 가지요. 근데 이건 자기 모자가 아니래요. 그냥 몰래 가져온 거예요. 큰 물고기에게서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작은 물고기가 말을 합니다. 위에서 그래서 간단하게 커다란 물고기한테 설득한 거야. 모자를 가져가는 줄도 모르고 아마 쿨쿨 잠만 자던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아마 아직도 자고 있을 거야. 오랫동안 잠에서 안 깨어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림은 어떻습니까? 그림은 눈을 똥 뜨고 있죠. 예. 근데 아마 잠에서 깨어나더라도 아마 모자가 사라진 걸 알지 못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큰 물고기가 자기 모자가 없어진 걸 알까요? 모를까요?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알죠? 눈알이 돌아갔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 이상한데? 이러면서 딱 쳐다보잖아요. 묘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가져갔다는 걸 눈치채더라도 내가 어디로 간지 모를 거야. 이럽니다. 근데 그림은 어떻습니까? 얘가 지금 모릅니까? 작은 물고기가 간 곳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작은 물고기가 간 곳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야,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나한테만 살짝 말해줄게. 키가 크고 굵은 물풀 위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누가 날 보기는 했는데 하지만 절대로 안 가르쳐 준다고 말을 했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큰 물고기가 오니까 얘가 지금 뭐 어쩌고 있습니까? 가르쳐 주잖아요. 길을. 그래서 이것이 이 글이 있고 그림이 있음으로써 이게 이제 교차도 되고 뭐 예를 든다면 반복도 되고 또는 대위법적인 관계도 일으키면서
이 책의 재미가 훨씬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이야기 속으로 몰입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그 측면에 있어서는 일반 문학 서적보다는 그림책이 훨씬 더 우리에게 재미를 준다라는 겁니다. 단지 그림이 재미있어서, 단지 그림이 이해하기 쉬워서가 아니라 글과 그림이 조합을 해서 이야기를 훨씬 더 재미있게 만들어내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책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풀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큰 물고기가 따라와요. 내가 잘 해낼 줄 알았다니까 하면서 안심해요. 안심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큰 물고기가 물풀 속으로 들어가죠. 나중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이런 간단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간단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라는 겁니까? 우리들의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삶의 모습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작은 물고기가 뭡니까? 이게 사람입니까? 물고기입니까? 사람이죠. 의인화된. 이 작은 물고기가 남의 것을 설득해서 갔어요. 이게 걱정이 됩니까? 안 걱정이 됩니까? 걱정이 되니까 말을 자꾸 하잖아요. 그냥 도망가도 될 텐데. 그죠? 모를 거야. 잠만 쿨쿨 잘 거야. 내가 사실 일로 간 줄도 모를 거야. 아무도 말 안 한다고 했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의 어떤 불안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 이것뿐만이 아니겠죠. 그냥 간단하게 해석하면 보이는 외시적인 의미만 가지면 바로 그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행복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이런 시리즈가 많은데 이 사람 책은 다 비슷한 유형의 이런 재미를 주는 그런 그림책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정말 간단하게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문학서적으로서 참 좋다. 이것을 읽으면서 아이들은 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에? 다른 사람들의 삶을 간접 경험한다. 간접 경험한다.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캐톨릭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종교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이제 토론 시간을 줬습니다. 자유가 무엇인가? 선이 자유인가? 선과 악을 선택하는 것이 자유인가? 아니면 악을 선택하는 것이 자유인가?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뭐가 자유일 것 같습니까? 저는 그때 뭘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선을 선택하는 것이 자유이다. 선이 자유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과 악 중에서 선택하는 게 자유지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선과 악을 만약에 악을 선택하면 정말로 그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녹아져 있더라.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그 옛날 이야기를 생각해내면서 내 삶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문학서적은, 그림책은 바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매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